불법 음란물을 공유하고 유포해온 N번방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강간 혐의까지 더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저 같은 것도 많아요. 보는 이들을 경악케 하는 하나의 게시글이 올라온 것은 새벽 2시 반경의 일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다. 지금 모텔에 데리고 왔고 초대를 하겠다. 내 여자친구를 강간하자. 소라넷이라는 나의 여친이란 카테고리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인 그런 여성에 대해서 골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 한 명 뽑아가지고 누가 왔다, 그 다음에 누가 했다, 그리고 갔다. 갔다요. 강간 모의, 초대남, 그리고 소라넷. 경찰청장님, 그 소라넷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몰카? 예, 그것의 수준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소라넷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 신상 정보까지 공개된 노출 사진이나 일상생활 사진들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걸레 같은 년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막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글 쓴 거 중에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거기 올리고 댓글 달고 했는데 멀쩡히 사회생활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가해자인데 왜 나만 피해를 봐야 되지? 동의 없이 촬영되고 또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게시물들은 피해자의 삶과 인격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은 대체 누굴까? 인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작가 등록이라고 그래요. 아무 형태는 사실 그걸 올리면은 제 작가 인증을 해주죠. 경영이 되는 거예요. 작가 인증 후 자신처럼 베스트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해야지 고소가 되죠. 그 소란의 자체에서는 그런 게 능력으로 수양을 받아요. 그는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성적인 수치심과 고통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얼굴 노출도 안 된 상태로는 피해 요소가 크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강간이잖아요. 그렇죠, 강간이에요. 근데 그게 강간으로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거의 모의 사람들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고 주기적으로 도메인을 구입하고 바꾸는 수고까지 감수하면서 왜 우리나라를 주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걸까? 얘는 강도로 바카라든 스포츠 토토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 지금 다시 이 사이트로 들어가니까 50도 50이든 30%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하루에 몇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광고업체 측에서 소라넷 회원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라넷 운영진 측에 나눠주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자주 업로딩을 하는 사람들을 카페 장이 캐스팅을 하는 거죠. 새로운 회원들을 자기 카페로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계속 사진만 팔면 돼요. 판다고요? 네. 사진을 저한테 원하니까 카페 장한테는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죠. 소라넷 운영진을 추적해온 경찰이 창립 멤버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소영 씨가 무료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시민단체를 처음 찾아온 것은 1년 전. 불법 도찰도 안 하시고 비동의 유포가 되신 것을 발견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삭제 지원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분이 알려주신 링크 이외에 다른 곳들도 저희가 찾잖아요. 그런데 소영 씨의 피해 영상이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범죄 영상들은 여전히 웹하드 사이트에서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초반에는 정말 매일매일 했었는데 많이 안 좋은 상태가 되어서 자살하는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되고
삭제를 해야 되는 영상이 발견이 안 된 웹하드가 있어요? 그 최근 3개월 동안? 많이 없었어요. 단 한 곳도? 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한 가해자와 그 영상을 만천하에 공개한 유포자. 하나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5만 포인트 쌓여서 있었어요. 그 25,000원 거죠. 한 웹하드예요? 한 웹하드에 하나. 저는 다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올려요. 아예 P2P 사이트에 안 올린 영상. 원래 찍은 걸 파는 거죠. 그 사람도 어떤 사람한테 사가지고 저한테 파는 거고. 주인이 따로 없는 불법 음란물은 판매 수익금에 따라 웹하드 사이트와 업로더가 7대3에서 5대5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 음란물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쪽은 업로더가 아니고 웹하드 사이트입니다. 성인 자료는 정말 좀 꾸준히 되게 잘 팔리는 컨텐츠고 그러다 보니까 웹하드 업체 자체에서 자체 아이디로 성인물만 올리는 아이디도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웹하드 사이트 입장에서 불법 음란물을 집중적으로 업로드하는 헤비 업로드를 단순한 회원 이상으로 대접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올려줘야 우리 측에서도 수익이 나니까 약간 파트너 개념이 되는 거죠. 성인자료를 올리면 그 경찰에서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보호가 됐어요. 경찰에서 공문을 보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보내라고. 그러면 제 거를 안 보내고 성공인 거나 외국인 거 조사를 못하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삭제시킨다고. 그리고 아이디를 바꿔라. 또 IP를 바꿔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어쨌든 다 구축돼 있고 방법들도 다 있는데 안 한다고 하는 것보다 안 한다.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지금 사무실 왔고요. 업무를 하고 있는 건 다 끼워져 있고요. 19개 웹하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업계 1위 업체 소유주가 구속된 초유의 사태. 소위 웹하드 사태라고 불렸던 이 사건을 계기로 2012년 필터링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의 유착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몰카 등 불법 음란물을 대거 유통하는 한 웹하드사가 필터링 업체의 인사권,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가 디지털 장의사 회사를 차려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제보였습니다. 웹하드 업체가 여전히 필터링 업체를 실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삭제해준다며 피해자들에게 돈까지 받고 있다는 의혹. 경찰은 양 씨가 웹하드 업체들뿐 아니라 불법 영상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와 돈을 받고 성범죄 영상 등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손에 쥐고 불법 음란물 유포와 사후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를 한 번 더 운영해서 피해 여성들에게 피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돈을 또 받아내는 것. 이것은 범죄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라넷에서 시작해 웹하드까지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불법 성착취 촬영물들이 유통되던 플랫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과학적인 어떤 형태의 뭐 나체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찍게 유도해서 그거를 유포하는 방식이죠. 미성년자부터 20대 초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74명. 박사는 피해 여성을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사의 직원이라 불린 사람들입니다. 협박을 할 때
시절 관련한 그 주소부터 전부 다 갖고 있고 제 역대 핸드폰 번호명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개인의 일탈에서 멈추지 않고 조직형 범죄로 확장된 데에는 조력자들의 역할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조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팀 박사. 그렇죠.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한 개인의 삶을 짓밟아온 진짜 박사. 우린 그들을 팀 박사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사람들만 잡았다고 해서 이 사건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유포를 재입을 시키는 사람들까지도 다 잡혀야 진짜 이 사건이 정리가 되는 건데 그게 과연 정리가 될까? 박사의 고액방은 사라졌지만 다행히 흔적은 남았습니다. 그들까지 찾아내는 것이 완전한 검거입니다. 조금도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인 파괴를 해버리는 것도 살인을 못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진화된 연쇄살인의 어떤 또 다른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잔혹한 행위들입니다.